So, rolling? rolling. 나는 rolling in the deep. 시작하면 되나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정TV의 디테일러. 디동입니다. 이래야지. 우리 계절 바뀔 걸 생각해가지고 옷을 좀 다양하게 입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알고 봤더니 막 겨울에 찍은 게 여름에 나오고 있고 더워 죽겠는데. 지금도 더워요. 그리고 이참에 이거는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되니까 드디어 우리 지혜석TV의 구독자가 2,000명이 넘었어요. 야호! 너무 소중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라서 이거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되게 약간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일단 중요한 주제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새로 이제 만들어 본 어떤 코너 요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퇴원생. 그러니까 사실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건데 그래도 이거 얘기하기 싫으니까는 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퇴원생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퇴원생 조짐이 보인다. 할 얘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퇴원하더라.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좀 그런 거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조짐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언제 좀 조짐이 보였는지 이럴 때 꼭 퇴원하던데 했던 그래도 우리가 좀 쌓여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나오지 않을까? 근데 너 강사일 때 처음부터 우리가 막 또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뭐 때문인 건지 퇴원생 키워드 때문인 건지 약간 식은땀 나는 느낌이 좀 이렇게 드는데 식은땀 나. 난 지금 어깨가 굳어. 그러니까 어깨가 굳는 게 아니라 여기가 굳어. 항상 무거운 단어이고 주제이기도 하는. 그치. 그래서 강사분들이 아나? 나도 강사일 때 퇴원생이 어떨 때 퇴원하는지 알았을까 이런 생각이나 했을까 싶은데 안 했던 것 같아 솔직히. 난 안 했었고. 일단은 처음에 이제 강사를 딱 시작하고 나서는 처음에는 아예 몰랐지. 퇴원할지? 그냥 되게 너무 갑작스럽고 약간 나 뭔지 알아. 왜? 이런 거지. 퇴원할 만한 애면은 또 퇴원하겠다라고 그냥 수긍을 좀 할 텐데 잘해줬어? 난 심지어 애가 잘해. 그런데도 퇴원한다? 잘해. 그리고 뭐 점수 잘 나왔어? 어디에서 시험 점수가 정말 좋게 나온 거야. 근데 퇴원을 해. 진짜 이거는 예상을 진짜 못했던 상황들인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모르는 거야. 근데 퇴원하더라. 맞아. 근데 처음엔 솔직히 잘 모르는 것 같아. 선생님들은 어떤 조짐이 좀 보인다? 라는 것까지도 일단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연차가 좀 됐어. 조금 이제 그래도 나에 반해서 퇴원생이 좀 발생을 해서 이제는 조금은 보인다라고 이제 하는 느낌? 약간 쎄한 느낌이 이제 왔었던 거는 애가 뭘 너무 안 해. 애가 안 한다고? 뭘 너무 안 해. 그냥 뭐 참여도 없고 과제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까 이미 집에서 합의가 된 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번 달까지만 다니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치. 아이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이 떴고 할 그냥 필요 없지. 지금 시간을 보내러 여기를 온 거지 뭔가 학습적으로 하려고 온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다 대충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근데 이거는 좀 아이들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좀 이제 주로 그랬을 때 약간 왜 이러지? 평소에 또 그런 아이가 아니었다면 조금은 더 약간 고민을 하게 되는 약간 좀 근데 쎄함? 애들은 또 자기는 다니고 싶은데 별 생각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미 엄마가 이제 앞으로 다니지 말래 그러면 못 다니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가서 티를 안 내야 되는데 애도 입장이 사실은 좀 곤란하긴 해. 이미 알잖아 자기는 이제 다음부터 안 올 거라는 걸. 근데 자기랑 선생님이랑 맺어놓은 관계가 있는데 이걸 표현하기가 약간 선생님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얘기하기가 애매한 거지. 근데 그래서 오히려 아이들이 저 다음 달부터 안 와요 이렇게 먼저 얘기하는 아이들도 맞아. 어머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그치. 아이가 먼저 와서 얘기하는 경우들도 봤었지. 아이들
나라도 만약에 학원을 이제 안 다니게 할 거야. 근데 한 2, 3회가 남았어. 수강료는 어차피 나머지 환불받을 수도 없어. 그러면 다 채우고 끝나라고 할 것 같긴 하거든. 그치. 마무리는 그렇게 마무리까지는. 하라고 할 것 같거든. 어.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맞아. 애한테는 괴로울 수 있는 거지. 어찌 됐건 간에. 맞아, 맞아. 그러니까 뭔가 아무것도 안 할 때, 원래 하던 애가 안 할 때, 약간 이거 퇴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오케이. 또 그리고 하나 더 있었던 게 이건 조금 더 연차가 찼을 때 이제 어머님들이랑 상담을 이제 계속 하잖아. 학습 상담도 하고 이제 이게 하다 보면은 지난달 상담 때 어머님이 뭔가를 물어보셨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근데 나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 근데 이게 참 어머님 입장도 나는 이해가 가고 선생님의 입장도 나는 이해가 가. 그래서 이게 참 적절한 때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지난달에 질문을 했던 거를 이번 달에도 또 상담을 하면서 어머님이 비슷한 뉘앙스로 물어보셨어. 나는 또 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했어. 근데 그 다음 달이 되었는데도 어머님이 또 비슷한 류의 질문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게 해소가 안 됐다? 그치, 해결이 안 안 된 된 거지. 건데 나는 내 입장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난 분명히 지난달에 답변 드렸는데.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나는 이것도 뭐라고 해야 될까? 선생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이 교육에 대한 시스템 돌아가는 것 이렇게 해야 어떤 순서가 있고 이제 이런 건데 그거를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알 리가 없잖아. 일단은 전문가가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되게 쉬운 말로 설명을 딱 해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가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원은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건데 근데 왜 또 물어보시지? 지금 아마 그게 헷갈리실 수도 있어. 지금 얘기가 되게 애매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하던 거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암기를 시킬 때 7번씩 쓰게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야. 지금 그런 얘기인 것 같아. 어머님이 보기에 약간 미심쩍어. 왜 7번을 쓰게 하지? 뭐 이랬어. 근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그러니까 7번을 써야지 외워지고 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수업에 그 다음에 참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뭔가 절차상의 얘기는 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고 있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건가? 이런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생각을 못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전문가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하는 언어가 수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서 건너뛰고 지금 설명하는 거야. 집중이 여기 돼 있는 게 아니라 시선이 좀 다른 데가 있는 거지. 근데 엄마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너무 궁금한데 나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혹은 그전 학원에서는 7번이 아니었어. 맞아. 예를 들어서 한 20번이었어. 근데 이 학원은 왜 7번밖에 안 시키는 거야? 이럴 수도 있거든. 그치. 그렇게만 해도 되나? 그렇지.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본 건데 선생님이 그 포인트를 못 잡으면 이제 서로가 자꾸 딴 얘기를 하고 있게 되는 거고 엄마는 내가 간지러운데 여기를 아직 긁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여기서 자꾸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거지. 그럼 더 굳혀질 수밖에 없지 이제 어머님의 어떤 생각이. 그렇지. 이게 되게 무서운 게 엄마 입장에서는 이걸 기대하고 왔어. 그래서 20번 쓸 거라 기대하고 왔는데 7번이고 다음 달에 또 물어봤는데 7번 얘기를 해. 그럼 납득이 일단 안 됐잖아. 기대한 것과 좀 다르네. 그러면 당연히 초반에 아니면은 아닐 때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모든 사람들의 심리가 사실 그렇잖아. 그치. 뭐가 안 좋으면 그냥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끊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러는 것처럼 아이들도 한 번 맡기면 이게 한두 달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차라리 초반에 알았으면 아니다 하고 나가는 게 낫거든. 그럴 때는 우리가 뭐야 왜? 우리가 7번 쓰게 한 거 그게 포인트인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냥 우리 되게 잘해줬는데 왜 나갔지? 퇴원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어머님 입장에서 저희가 성적표를 또 썼었답니다. 원래 매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레스 리포트라고 해서 진척 상황을 이제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뭐 단어 시험이 몇 점이었고 과제가
했다 안 했다 미흡했다 체크를 하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래프로 되게 현란하게 해서 이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게 미흡했었고 뭐 어떤 걸 어떻게 수업 시간에 했는 건지 이제 내역을 썼는데 어머님이 너무 무서운 게 1년치를 가지고 왔어. 그래서 1년치라고 하면은 이 아이가 1년 다니는 동안에 그동안 받았던 성적표를 1월부터 해서 12월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뭐지? 되게 열심히 잘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어머님 하셨던 말씀이 지금 1, 2, 뭐 3월에 이야기하셨던 이 아이의 미흡한 부분 그게 지금 가장 최근 거인 12월에도 또 언급이 돼 있다. 이게 뭐야? 1년 내내 계속 미흡한 게 똑같은 게 있었는데도 잡아지지 않았던 거야. 이거에 대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거기에 신경을 안 써 지금. 이거 쓰느라 급급했기 때문에 또 이게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12번이 뭐 수업한다 8번 한다 이러면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잡아준다 생각하고 마음은 그렇지만 사실 진도 나가기 바쁘기도 하고 과제 체크를 하는 거고 어찌 보면 선생님도 미룬 거야 아이한테. 그래서 어머님 입장은 그래서 1년 동안 이 학원에서 우리 아이한테 뭘 해줬습니까? 이건 거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다고 안 한 거 아니거든. 그치. 매월 매회 수업 되게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자기가 봐도 지금 어이없는 상황이 된 거야. 나는 복붙도 한 거 아니야. 내용이 똑같은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짚고 있는 문제점이 동일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아이는 A를 자꾸 U처럼 써요. 이거 연결시켜야 되는데 열어놨다는 거잖아. U처럼 썼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실제 여기에서 뭘 했어야 돼? 애가 바로 A 제대로 쓸 수 있게 잡아줬어야 되는 거잖아. 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 달에도 A만 조금 더 신경 써서 쓰면은 좋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했던 거지. 좀 다르게 표현했을 거니까. 이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를 못 잡아준 학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분명히 어머님 입장에서 지금 긁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지. 맞아. 선생님도 몰라. 퇴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발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퇴원. 근데 무서운 거지.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이렇게 스며들어 있었으니까. 그렇지. 좀 그런 거. 그래서 지금은 약간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주고받고 했을 때 그런 어떤 퇴원의 징조라고 하면 나는 이제 시스템으로 나중에 어떻게 다 도입을 시켰는지까지 생각해 보면 퇴원생의 조짐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제 다르게도 얘기해 볼 수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출결. 출결이라서 예를 들어서 지각을 해. 근데 이게 처음에 뭐 한 번 정도가 지각을 했다? 이런 거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지만 무엇이든 반복된다. 잦아진다. 이거는 결국에는 퇴원으로 이어지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누구든 간에 어떤 수업에 좀 자기가 늦게 참여하게 됐어. 그러면 기분이 벌써 어때? 좀 그렇지. 찝찝하지. 근데 애도 얼마나 그러겠어. 자기가 안 그래도 늦었거든, 지금. 그러니까 들어왔을 때 모두가 다 똑같이 시작했어야 되는데 나 혼자 조금 더 뒤쳐져가지고 헐레벌떡 지금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숙제 확인을 보통 초반에 하잖아. 맞아. 아니면 단어 시험을 시험. 보잖아. 그러면 이미 거기에서 자기는 한 템포 느려. 아니면 못하고 넘어간 거야. 이거를 보충 수업 때 하겠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이미 수업 때 다 끝나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각도 그렇고 결석 같은 경우는 더한 게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야. 결석을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자기가 어쨌든 이 수업을 다 참여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그 상황에서 같이 주고받았던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남는 게 아무래도 없지. 아무리 뭐 보충 수업 한다고 해도 애는 찝찝한 건 마찬가지거든. 근데 이거는 성인도 똑같아서 내가 뭔가 하나 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빠지게 되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아이의 어떤 마음이 내가 지금 못 따라가겠다, 어렵다, 힘들다로 연결이 돼. 그래서 출결 체크를 우리가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히 출결 체크는 해야 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애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니까 마치 출석 체크를 해서 알림 보내기 한다. 그냥 되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데이터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데이터라는 것도 출결 우리가 데이터가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가 아니야. 그냥 체크한 거고 누적이 된 어떤 정보인 것 뿐이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쌓아뒀으면 데이터인데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기로 한 거냐면 얘가 2번, 3번 연달아 지각, 결석, 바로 관리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눈치도 못 채고 있어. 아예 몰라. 어머님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뭐 별 어떤 느낌? 아니면 어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상담일까? 상담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얘가 추가적으로 더 해왔으면 좋겠는 추가 과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보충 수업을 잡아버려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 이제 멘토 멘티 우리가 있으니까 또 잡아줘서 다른 친구가 이 결석했던 아니면 작게 지각했던 아이를 붙잡아 놓고 뭘 했었는지 설명해 주는 거지.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아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너 지금 우리랑 잘 따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left out 된 느낌이 안 그치. 들게끔. 그래서 그런 소속감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이 반에서 어떤 재미를 느끼고 오는 거니까 재미없으면 안 오는 거고. 맞아. 그런 걸로 따져봤을 때 2번, 3번의 기준 우리가 잡아놓고 지각을 했어? 그럼 바로 관리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게 잡혀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머님한테도 일단 전화 드려서 현재 상황을 공유해야 되는 거야. 지각이 잦아지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기 싫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다음에는 오히려 10분 일찍 보내주세요라든지 뭔가 이렇게 약속을 자꾸 잡아야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일단 모르니까 그치. 만약에 다른 일정 때문에 항상 똑같이 이렇게 늦게 올 거야. 그러면 우리도 입장이 어떠냐면 그럼 대안을 마련해야지. 어쩔 수 없이 한 5분, 10분씩 무조건 늦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퇴원이지 그치. 뭐. 두 번째가 이거는 우리 퇴원생 분석할 때 나왔던 보고 내용에 있었던 것 중에 하나고 또 중요하다고 아마 느꼈을 그 부분인데 조용한 아이. 내가 그 포인트 잡았던 게 조용한 아이 왜 기억 안 나? 조용한 아이를 내가 신경 써달라고 했잖아. 걔네는 무조건 퇴원한다. 맞아. 그러니까 조용한 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수업할 때 이 조용하다는 게 진짜 말이 없어서의 그 조용한 의미가 아니라 왜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니까 주목을 받기도 하고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시끄럽게 할 수도 있고 장난을 많이 친다거나 뭐 이런 의미로의 못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어쨌든 존재감은 느껴지는 아이들이거든. 근데 그 사이에 꼭 잘 하고는 있는데 조용하고 선생님 입장에서 신경이 쓰이는 참 고마운 아이인 거야. 왜냐? 크게 이렇게 손 가는 일이 없어. 뭐 하자 이러면은 지금 막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고 이러니까 사실은 손이 좀 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항상 그냥 뭐 뛰어나게 성과가 있어가지고 좋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업 시간에 잘 따라와주는 이쁜 아이 이런 느낌인 거야. 근데 아주 위험한 게 그런 친구들이 나가. 조용히 그것도. 관심을 못 받은 거야. 이건 사실 관심 못 받은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는 듣고 보면 다 그때그때 한 것 같아서 선생님 입장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했겠지만 아이 입장은 아니야. 아이는 자기는 이거 하나하나가 정말 집에 가서 사실 울면서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된 칭찬이라든지 뭔가 피드백도 조금 부족했다든지. 그래서 그때 대표님이 했던 얘기가 있었지. 우리 선생님들한테는 아이들 이렇게 단체로 어떤 집합체잖아, 그치? 아이들 대 선생님이다 보니까 1대 여러 명이야. 근데 아이들한테는 그 앉아있는 아이들한테는 나와 선생님 그러니까 1대1인 거지. 1대 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뭐야? 단체로 수업은 하고 있지만 아이 한 명 한 명이랑 마치 관계 형성을 해야 되는 것처럼 눈도 마주쳐야 되는 거고 말을 할 때도 그 친구한테 대화를 하는 것처럼 주고받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맞았던 거지. 근데 퇴원생들은 보통 어떤 큰 이슈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보니까 약간 조용해. 반응이 없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학원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바도 또 없다. 그리고 마찬가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퇴원이야.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떠오르는 그 애들이 있어. 심지어 이름도 있어. 기억이 나 아직도 어떤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나갔는지가 딱 나와.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미안하지. 거지. 그리고 막 약간 나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밖에 알아차리지 못하고 참 정말 소중한 아이인 건데 왜 그걸 못 알아차리고 나가게 그냥 내가 방치를 한 걸까? 약간 이런 생각.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학부모님 이제 입장에서 안 보여.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럼 벌써 퇴원이야. 거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뭐 여러 요소들 있겠지만 일단 하나가 집에서 애가 과제하는 모습이 안 보여. 이거 이상한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설명해줘야지 그럼 선생님이. 우리가 당분간 뭐 프로젝트식 수업을 하느라 과제가 없어요. 와서 뭔가 할 거예요. 이게 항상 미리 안내를 하면 괜찮은데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통보하잖아. 그럼 엄마 입장에서 뭐 어이가 없지. 그럼 미리 얘기를 해주시든가. 내가 괜히 오해를 했잖아. 근데 벌써 오해한 것도 엄마는 민망하거든. 아니라고 설명 들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럼 넘어가면 좋은데 아니잖아. 이미 뭐 벌써 큰 소리를 쳤을 수도 있거든. 그럼 민망하지. 여기 어떻게 더 계속 다니겠어? 그치. 좀 그렇지. 불편하지.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하는 모습도 엄마 입장에서는 얘 공부 안 하네? 근데 아이와의 마찰도 있었을 거고. 너 공부를 한 해 만에 학원에 보내놨더니만 맨날 놀고 있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가방을 열어봤는데 어떻게 책이랑 이런 게 그냥 항상 그 자리에 똑같아. 그대로 있어. 그럼 엄마 입장에서 얘 뭐 하고 있는가?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 정말 항상 그 클리셰처럼 나와 있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눈에 안 보여. 그냥 어쩌다가 한번 물어본 건데 없어. 자료도 없어. 얘가 과제하는 것도 없어. 그러면 퇴원이야. 왜냐? 애 잘못도 물론 있어 하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됐고 일단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것도 없고 명분이 또 없던 거지. 그러면 나간다. 그리고 이제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시험이 없으니까 따로 얘가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고 싶은데 우리가 이게 상담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래서 어머님의 언어 수준을 맞춰드려야 된다 이거거든. 맞아. 안 보인다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 열심히 설명했잖아. 근데 왜 어머님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지? 이럴 게 아니라는 거야. 어머님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다면은 이해 안 된 거야. 맞아.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못했어. 거야. 너무 좀 전문가의 용어를 썼을 수도 있는 거고 어쩌면 우리한테 되게 당연하게 흘러가는 하루가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지. 어떻게 알아?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알게 뭐야. 그러니까 많이 좀 우리도 언어 수준을 낮춰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지적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이 아이가 왜 뭐를 잘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건지가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잘한 거구나 이해가 돼야 되는 거고 못하고 있으면 왜 못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원인이라도 분석이라도 그치.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네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절차를 뭔가 정리한다든지 레벨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구조가 조금 필요하긴 해. 이게 없으면 선생님은 사실 알 수가 없어. 설명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 어머님한테. 얘가 그래서 잘하는 게 뭘 잘한다고 해야 될지 나도 진짜 모르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맡고 있는 반 중에 A 레벨, B 레벨이 있어. 내가 둘 다 가르쳐. 근데 나조차도 차이점 모르겠어.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는 약간 뭘 잘했길래 얘가 다음에 B 레벨 간다는 건지 이게 납득이 자기도 안 돼. 이래서 필요한 게 A 레벨의 수준이 뭔지 여기서 뭘 잘하면 B 레벨로 가서 그 다음 목표가 무엇인지 이런 게 명시화가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글로 풀려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왕이면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럼 어머니 입장에서 답답한 거지.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아무리 여기서 설명해봤자 그냥 좀 변명 같아 보이고 설득을 지금 내가 당해야 되는 입장인데 글쎄 아무리 들어도 설득이 안 되겠지. 그러면 퇴원. 그러니까 이 고객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뭔가 위험이 따를 거라고 분명히 생각도 하게 될 거야. 나 이거 내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또 뭐 워킹맘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잖아.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다 내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모르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피해보고 있진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도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 내가 이해라도 좀 했으면 이렇구나. 좀 더 꿋꿋하게 내가 어떤 기준 가지고 이 아이를 이 학원에 보내고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이렇게 효과를 좀 봐야 되겠다. 이러면 나도 확신이 찼으니까 괜찮은데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건가? 이렇게만 해도 나중에 뭐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괜찮을까?에 대한 게 계속 물음표면 엄마는 이제 지금 불안해. 뭔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손해볼 것 같다는 소린 거지. 그러면 여기는 안 다녀야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것도 어머님들마다 또 좀 다르시잖아. 이게 엄청나게 언니 얘기한 것처럼 관심이 있고 내가 모르는 걸로 인해서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이 갈까에 대한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일단 이렇게 다니니까 나도 우리 아이도 이렇게 다니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 좀 잘 흔들릴 수도 있는 그치. 고객층이야. 근데 그냥 그거랑 상관없이 내 생각에는 그 소비자 입장에서 자꾸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거는 교육적으로 관심이 많으시든 적으시든 어쨌든 간에 한 번 내가 어떤 질문이 생기고 궁금한 게 생겨서 물어봤어. 용기를 내서 물어봤는데 뭔가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뭔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나? 뭔가 시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무리 뭔가 수업이 좋고 매력적이고 해도 이게 과연 길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좀 계속 할 것 같은. 그치. 일단 신뢰도의 문제지 또. 믿음직스럽지 않잖아. 불편하지. 뭐가 됐든 진짜 고객 입장에서 불편해지면 이 사람이 불편해서라도 나가는 거지. 근데 이게 그래서 난 자꾸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을 때라고 표현하는 게 사람 관계도 그렇잖아. 내가 연애를 하는데 이 사람이 뭘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백날 얘기해도 안 고쳐. 그럼 어떡해? 내가 떠나야지. 이런 거야. 똑같은 거야, 고객도. 그래서 좀 퇴원이야. 이게 사실은 퇴원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게 원장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다 느껴지는 게 맞거든. 만약에 이러한 학원에 대한 어떤 체계가 잡혀 있다면. 잡혀 있으면 기준들이 다들 생겼기 때문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지각을 자주 하네라든지 아니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아이인데 너무 조용하네. 이런 게 좀 잘 잡혀 있고 아는 상황이라면 선생님들이 아는 거지. 더 예민해, 더 민감해. 태어날 것 같다. 근데 나는 그런 체계 플러스 그럼 교육도 나는 같이 있어야 되는 생각해. 아,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 그러면 그냥 출결은 진짜 말 그대로 왔는지 체크. 안 왔는지를 위한 출결로 아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어쨌든 같이 있어야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한다든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것 같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왜냐면 난 진짜 초반에는 몰랐지. 전혀 몰랐어. 맞아. 우리는 교육을 했다 안 했다? 했다. 근데 엄청 많이 했다. 근데 교육을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또 갑자기 이제 여기서 얘기해. 교육을 왜 많이 했냐면 이게 막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 같잖아. 아니야. 자랑해도 돼요. 이거 지속 TV니까 지팡이들 다 응원할 거예요. 우리 2,000명이 오케이. 방부담. 근데 자랑이 아니라 사실 어떻게 이 배경이 이제 어떠냐면 제가 원래 예전에 아이들 대상으로 주니어 학원, 영어학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강사로서 일을 했을 때 내가 수업은 너무 자신이 있고 혼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을 관리를 했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려움이 뭐였냐면 대치동에 계시는 어머님들이었어요. 대치동에서 일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들이 그 시도 때도 없이 일단 물어보시기도 하지만 수업 시간 끝나는 시간을 아주 칼같이 아셔가지고 교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결혼도 안 했을 때고 나는 애도 없으니까 더더욱 아이를 가진 그 엄마의 마음을 잘 모르는데 내가 퇴근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10시니까 퇴근해야 되는데 퇴근도 못하게 생겼어. 어머님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단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막 소리 지르는 어머님들도 계셨고 막 날 붙잡고 우는 어머님도 계셨고 막 이렇게 여러 질문들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학원에서 뭔가 도와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도움이 없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강사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강의는 얼추 다들 하시거든. 그러면 그 외적인 것들 이게 학원이 운영되려면 당연히 필요한 게 뭐냐 했을 때 거기선 상담이 또 의무였거든. 한 달에 한 번. 근데 말이 한 달에 한 번이지 나 혼자 100명의 아이들을 관리를 한다? 하루에 그러면 몇십 명을 어쨌든 전화 걸어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한 달에 한 번이 되는 거야. 사실 내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상담 전화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일단 상담 전화했을 때 무슨 말 해야 되는지도 몰라. 할 말이 뭐가 있을까? 나는 애를 맨날 만나고는 있긴 한데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오늘 뭐 빨간색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이럴 수 없잖아.
무슨 말 해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어머님들 입장에서도 전화가 오긴 했는데 내가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좀 뭐지? 내가 억지로 이렇게 쥐어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지. 그리고 가끔은 정말 불편함을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일단 어떤 권한이 있지 않아. 나는 수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그 외적인 것들, 어떤 운영되는 어떤 시스템 관련한 거라든지, 뭐 학사 일정이라든지, 수강료 부분이라든지, 뭐 보강 기준 이런 걸 난 모르니까 내가 함부로 대답할 수가 없잖아. 막말했다가는 내가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또 올 테고, 그러니까 내가 또 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못하겠고. 그래서 생각한 게, 아, 내가 학원 차릴 때 이제 느낀 거지. 내가 강사였을 때 겪었던 이런 불편함이 있었으니까 이 학원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강사 교육을 아예 어떤 기본, 우리 운영할 때 어떤 기본으로서 나는 이제 잡고 들어간 거였고, 맞아.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초반에는 교육을 해야 되겠네. 그 이후에도 교육 엄청 많이 했어. 뭐 그 있잖아, 왜 첫인상에 대한 거라든지, 왜 사람이 여러 명이 생기면은 서로 나는 좀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것 때문에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일을 오히려 더 안 한다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미루거든. 뭐 이런 거, 링겔만 효과 뭐 이런 거 있었어. 우리는 입사를 일단은 첫 수업하기 직전에 보통은 항상 거의 뭐 교육을 했지. 2, 3주 교육을 하면서 많은 거를 진짜 똑같이 교육을 했었지. 그래서 이거 뭐 교육 얘기는 또 엄청 많이 해야 돼서 또 하겠지만요. 일단 퇴원생 같은 경우도 그 조짐이 느껴진다? 이거는 원장 혼자서 막 끙끙 앓고 있고 퇴원할 것 같은데 이런 불안감을 느낀다거나 이러면 안 되고 사실은 모두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정말 약간 좀 건강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퇴원생을 아예 막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퇴원할 것 같아 라고 느껴서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아니면 도움 요청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퇴원생을 아예 막을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똑같이 느끼실지 모르는데 뭐 조짐이 느껴지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더 큰 이슈들도 있을 거고 이런 건 이제 너무 이제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들이니까 그런 거 말고 안 보이는 것들 중에서 퇴원할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언제였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좀 주변에 한번 둘러보시고 혹시 좀 조용한 아이, 그러니까 조용하다라는 게 진짜 말이 없어서 조용히 아니니까 그냥 잘 따라오는 것 같아 보여서 우리가 좀 터치를 좀 안 한 거 아닌가 하는 아이들 그런 어련히 친구들 알아서 잘해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닌가. 플러스 출결이 굉장한 데이터다. 지각과 잦은 결석, 노. 아이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어머님들 상담할 때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 근데 이거는 방법 빨리 찾아버리면 되니까. 맞아. 오시라고 하면 되지. 다 만나기 좀 싫어하시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보기엔 전공법이야. 어머님, 근데 그런 거지. 사람인지라 나도 맞아. 전화로는 또 이게 설명이 다 안 되는 것도 있으니까 어머니 그러면 한번 오시면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못 알아듣겠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혹시 설명 좀 다시 해주시면 나도 좀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겠다. 이게 맞지. 왜냐면 내가 수업을 또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지금. 수업 잘 하고 있는데 어머니 궁금하신 게 대답이 안 됐다는 거는 내가 준비가 안 됐어서라기보다는 좀 어머님이 원하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설명을 좀 어디까지 해야 되겠다가 나올 텐데 그게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것 같아요. 괜찮은가요? 오케이. 그럼 약간 다음번에는 퇴원생 우리가 뭐 조짐 이제 알았으니까 그거 알면 뭐해. 이걸 또 방어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방지. 퇴원생이 어떻게 하면은 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우리도 어떻게 했었는지 좀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건 이제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갑자기 급 소심해졌어.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도 잊지 말고 2,000명이 지금 넘었어 또. 넘었으니까 또 3,000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날까지 오늘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진짜 달아주시면
제가 그 댓글 맨날 확인하거든요. 알림 혹시 와 있을까? 근데 좀 없어. 그래서 댓글을 더 달아주시면 더 활발하게 소통하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코멘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 공유해 주시면 또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동이는 알림 설정 해놨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면 영상 올라가면 바로 또 네, 확인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도 바쁘신데 언제 영상이 올라왔는지 모르시니까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공유도 많이 해주시고 결국엔 구독이죠. 미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네, 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